의사들도 놀란 맨발 걷기의 기적, 맨발 걷기의 효능과 주의할 점 1-1. 맨발 걷기 효능 네 번째 우울증 완화와 수면 개선 효과입니다. 맨발로 해변 모래사장을 밟을 때 발가락 사이로 감기는 모래와 진흙의 포근한 감각을 기억하시나요?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효과 중에 하나는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중간에 몇 번씩 깨던 사람도 한 번을 안 깨고 숙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 자체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숲의 풍경을 보면서 흙 냄새를 맡고 흙과 작은 자갈 위를 맨발로 걸으면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이 자극받아 불안감과 우울함 등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흙 속의 지오스민은 숲속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처럼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되어 우울증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개선되니 잠도 잘 잘 수 있겠죠. 잠을 잘 자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12명의 사람들에게 8주간 맨발 걷기를 하게 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이 야간 수면 중에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밤 시간에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24시간 주기 리듬에 자연적으로 맞춰지면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 5번째 염증 치료와 통증 완화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동안 직접적인 땀과의 피부 접촉은 통증을 줄이고 호중구와 림프구슬을 변화시켜 염증 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흙 속에 사는 유기체와 접촉하면서 백혈구 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맨발 걷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강력한 천연 항염 증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와 통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차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의 허리 통증이 있는 322명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맨발로 또 한 그룹은 운동화를 신고 4주에 걸쳐 하루에 30분씩 주 3회 모래사장을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화를 신고 걸은 그룹보다 맨발로 걸은 사람들의 허리 통증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선 생리통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먹는 진통제와 다르게 부작용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우리 몸의 염증이 치유되며 통증도 완화된다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성인병과 허리와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맨발 걷기의 효능은 하루만 해도 잠이 잘 오는 걸 느낄 수 있고 질병 치유 효과는 개인마다 시간이 달랐지만 몇 개월 만에 효능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체지방량, 골격근 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 혈색소 NK세포 활성도 항산화 능력 등 여러 측정에서도 놀랍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 실험에 참여했던 의사들도 예상은 했었지만 눈으로 보니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특별히 걷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질병에서 운동을 하라고 권해주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걸으라고 하는데요. 몸에 좋은 걷기를 맨발로 한다면 시너지가 커서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암이 나았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 잘 걷지 못하다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뇌경색으로 거동과 말을 잘 못하다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등등 여러 좋은 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맨발 걷기 이제 그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적은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발만 신고 다녔다면 발의 근육량도 적은 상태이고 발을 보호하는 지방층의 피부도 얇아진 상태일 겁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엿기를 들면 다칠 수 있듯이 발이 땅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만보 걷기를 한다든지 산길을 걷는다 하면 다치거나 족저근막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길에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운동량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운동 후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가능하면 찬 물에 발을 담가 마사지를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면 좋습니다. 발바닥이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발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으니 발에 상처 난 곳은 없는지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디밭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잔디밭에서 걸을 때 쯔쯔가무시 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쯔쯔가무시 병은 풀에 붙어있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질환인데요. 알에서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두통의 증상을 나타내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감염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땅에 떨어진 금속물이나 쓰레기를 모르고 밟았다가 파상풍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산책로가 아니라 산길이나 숲길 같은 공간도 다양하게 걸어 다니실 분들은 파상풍 주사를 미리 접종하도록 하시는 게 좋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로 건강을 찾으신 분이나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맨발 걷기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